네,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식을 했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다시 이제 7인 체제로, 원래는 9인 체제로 며칠 있었다가 다시 7인 체제로 갔는데요. 오늘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퇴임식에 대한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인 논쟁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좀 그만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너무 살인 테러 힘들었으면. 협박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제 2명 대통령 지명 몫이 이제 남아 있고 네. 한덕수 씨가 한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문형배 재판관님과 이미선 재판관님 정말 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하셨고 정말 명예롭게 은퇴하셨고 앞으로 가는 길도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응원하고 또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한 45일 정도 기간 동안은 이제 7인 체제로 그렇죠. 갈 것 같고요.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관 지인을 지금 지명하면은 이제 다시 9인 체제로 완성태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당연히 지금 지명 체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버티고 있어요, 항상. 그 버티고 사람은. 있어요. 정말 네. 이해가 상식 밖에 행태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란을 지속하고 있고 내란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에 나오든지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은 중립 선언을 하고 공평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걸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내란 동조범으로 지금 법원 윤석열 씨 재판 관련해 가지고 또 법원 행정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재 이따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 네. 문형배 재판관이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얘기했던 재산 국민 평균보다 내가 물려받은 게 있고 그래서 1억 정도 많아서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인간형하고 공직자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덕수하고 비교해 보면 확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대법관 중에서도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해 몇 사람들이 요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지내면 그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겠다. 나는 굉장히 명예로웠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고위공직까지 맡겼으니까 돈벌이로 바꾸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요새 사실 굉장히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근데 문형배 재판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싱크에서는 결론에 승복해야 된다만 들었지만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3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 승복이 첫 번째는 헌재가 좀 다양하게 구성돼야 된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성비는 좀 맞췄어요. 여성이 절반쯤까지 온 거예요. 그거 그렇죠. 진보한 겁니다. 예전에 처음 6월 항쟁 이후에 제6공화국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데 서울에 소위 서울에서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문형배처럼 그 향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양반들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진보라든지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많이 있어야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두 번째 조건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법리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완성도 높은 결정문을 내놔야 국민도 승복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문형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뭐든지 따라야 돼요. 승복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짚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법관 출신들은 대법관이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거나 뭐 변호사를 어디로 펌에 취직을 하게 되면 도장값이 최소 5천
원부터 시작을 최소. 한 번 찍는데. 네, 한번 찍는데. 그게 연봉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100억은 금방 벌던 거. 그래서 진짜 뭐 5천은 되게 이제 아주 작은 거고 진짜 봐줬을 때 5천이고 일반적으로 막 1억도 넘게 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도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도장만 찍고 실제로 적는 거는 저 같은 변호사들이 적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쓰지만 우리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고 딱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그걸 노리고 대법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변호사 나중에 했을 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 전관 있잖아요. 예. 아니, 대법관씩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 개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이렇게 도장 찍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냐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냐고 라고 비난하기 시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영배, 뭐 김선수 몇 분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100억을 벌 가능성,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좀 그런 문화가 있었어. 아, 정말 잘했다. 뭐 탄핵도 잘했지만 당신이 그 큰 돈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법원이 왜곡되지 않지 않냐. 이런 칭찬하기, 비난하기 이런 걸 국민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법관 중에도 김영란 대법관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또, 네, 돈을 그래서- 멀리한 사람도 다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하기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쉽지 거예요. 않죠. 왜냐면 예.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결정 내리신 대법관 출신들도 그렇고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